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 풀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1분이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풀기 어려워하죠. 그럼에도 10초에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 풀이 해오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입니다. 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느 출판사 봉투 모의고사를 풀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항대립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올려주면서 자기가 풀었던 이 문제들을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내가 문제풀이에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이항대립은 두 개의 항목인데 대치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선택지 구성은 이항대립 구조이니까 발문에서 체크할 거 체크하고 바로 선택지로 가라는 겁니다. 선택지로 가서는 선택지 진술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문에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4개든 5개든 어쨌든 적절한 것은 오직 하나여야 되죠.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지 진술을 그룹핑하는 거죠. 그러면 한 놈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놈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정말 문제 풀기 싫다, 내 눈에 안 들어온다, 버리고 싶다, 또는 시간을 쫓긴다 그러면 풀지 못한 문제 답 찾기 줄 세우지 말고 이항대립 구조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제 하나라도 건져야 합니다. 그러면 줄 세우기 방법 이것 가지고 하나 건질 것인가 아니면 정답 확률을 높여서 하나 건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듯이 1분 안에 문제를 푸는 그 방법 익혀보자는 겁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면 해석형은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계산형은 계산기를 동원해야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아예 정했습니다. 선택지 진술에 소수점 들어간다.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계산형 진술로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사용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동그라미 치고 해석형과 계산형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해석형이 판단하기 더 쉽죠. 그리고 같은 해석형 가운데 진술이 짧은 것, 긴 것 비교하면 짧은 것이 더 판단이 쉽죠.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답은 거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자료 해석 선택지 내용 구성 유형은 딱 3개입니다. 그 복잡한 지문을
주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진술은 딱 3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 바른가? 이 통계표 또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 바로 했나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단어나 용어에 대해서 잘 살펴야 하는 거죠. 표현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표는 데이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정도는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수준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 바로 했나 하고 살피는 겁니다. 자, 이 3개 유형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구성은 딱 3가지입니다. 실제 볼게요. 자,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출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죠. 인구 증가율 추이입니다.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감소, 변화를 뜻하죠. 증가, 변화를 뜻하죠. 증가, 변화입니다. 그 차이, 변화를 말하죠. 5번 역시 증가, 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4번은 인구수를 묻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제목이 증가율 추이입니다.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에 해당되는 표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 설명, 그리고 표현, 적합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증가율 가지고 인구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이처럼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것만 알면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피시의 문제입니다. 비용 분포죠.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통계표 작성자는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받은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 데이터라는 거죠. 퍼센트로 계산한 가공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공 데이터를 받은 내가 실측 데이터 값을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답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기억 보세요. 자, 사용자죠. 니은 보세요. 역시 사용자입니다. 디귿 보세요. 남성 1인당이죠. 리얼 보세요. 인원수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사용자고 리얼은 인원수죠. 디귿 보세요. 남성 1인당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듯이 이것은 결국 평균을 뜻하죠. 어쨌든 분모에는 n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합계가 들어야 되죠. 이 n에 들어갈 숫자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인원수일까요? 인원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인원수 표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지죠. 사용자가 오르냐, 인원수가 오르냐,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내가 했듯이 나는 실측 데이터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측 데이터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인원수죠. 이 퍼센트 단위 통계표는 전화요금 구간 때 사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쓸 수 없고 사용자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답은 바로 나왔죠. 이 문제는 조사 방법론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월 평균 지출 비용입니다. 그러면 조사 계획을 짜겠죠. 자, 표본을 몇 명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적 대상을 잡고서 길거리에 나가서는 이렇게 질문하겠다라고 잡겠죠. 첫 번째는 뭐냐? 휴대폰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S, NO가 나오겠죠. 자, NO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S 대상으로 너는 월 평균 얼마 지출하고 있니? 하고 묻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 남자니 여자니? 하고 묻겠죠. 왜냐하면 앞에 남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학력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묻겠죠. 너는 학력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묻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실제 수행하고서 그 설문 조사한 전체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통계표입니다. 여기서 남녀 구분 실제 설문 때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로 한다 해도 목소리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한 문제풀이 방식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계산에서 벗어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학생이 올린 문제입니다. 자원관리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전체 보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 진술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1번 생, 2번 생, 3번, 4번. 출생 연도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5번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가 해석형 진술이고 5번은 계산형 진술이죠. 자, 해석형 진술이 4개이고 계산형 진술이 1개이다. 그러면 나는 계산형 진술을 찍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정말 욕이 나올 정도의 지문이죠. 이것을 읽는 데만 해도 3분 이상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진술, 이것을 읽고 대조하는데 5분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푸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10분 잡아야 합니다. 10분 잡고서 한 문제 풀어도 점수는 1점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죠.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 문제 결국은 뒤로 미루겠죠. 자,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풀지 못한 문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겠죠. 그때 이 문제를 펼쳐놓고 선택지를 그룹핑하는 겁니다. 자,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눠보는 거죠. 여기 할인에 따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산형 진술이죠. 나머지는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답을 4번으로 정하십시오.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이게 답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자, 줄 세우기보다 훨씬 더 정답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라도 건져야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